네, 한 주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수많은 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 시사인 김동희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항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준비한 말씀. 네, 벌써 어떻게 보면 스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말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 1월 동안에 신년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이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과 정책을 펼치는지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코멘트를 하는 자리인데 이번에 좀 재밌게 항상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고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말씀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떨 때 뭐 34분씩이나 말을 하고 또 그 말들이 어쨌든 대중에게 다 공개가 되면서 특히나 연초 전국에서 여기서 남긴 말들이 좀 화제를 모으고 또 전국의 어떤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때 나온 말들 한번 최근 순서로 한번 주요 발언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북한이 더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은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떨려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을 하셔갖고 듣는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부터 따져볼까요? 네, 우선 맨 먼저 들으신 내용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내용은 1월 27일 통일부 업무 보고였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 실상 잘 모른다. 실상을 알게 되면 통일도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북한보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 시스템이 훨씬 좋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일의 방식을 국가 원수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흡수통일 의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그동안은 흡수통일을 지향하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요.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흡수통일 하자는 거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선언이죠. 되는 거죠. 싸우자는 얘기죠. 네.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 갑자기 흡수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비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가 부랴부랴 입장을 또 내놓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 상황을 조금 수습하는 분위기인데요. 권영세 장관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체제를 통해서 기준으로 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통일은 아닙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답답합니다. 네, 맥락을 이미 지금 장관이 사실 다 얘기해줬어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려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게 말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속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예 통일 방안 변천 과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두환 정부 시절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노태우 정부 시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 시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정리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은 뭡니까? 흡수 통일입니까? 아닙니까? 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계승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과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 보고 때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하고 뒤에서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말말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금주의 말말말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네. 관료가 나서서 수습하는 모양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국방 업무보고가 1월 11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들으셨던 말 중에 두 번째 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특히나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시끌시끌했는데 자체 핵 보유라는 거는 한마디로 미국의 확장 억제 믿지 못한다. 뭐 핵 우산, 우산에 구멍이 뚫렸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도 이 발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고 네. 결국 스위스 순방 중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죠. 본인 입으로 직접 현재로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네. 라는 발언을 해외에 나가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이고, 미국 측에서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후보 때부터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네. 이런 유사한 자체 핵무장론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에서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반대 발언을 계속해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월 11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 날 곧바로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직접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핵무기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국에서 수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참모들이 조금 나서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더 놀랍고 좀 실망했던 부분은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핵무장 발언 관련해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이 네.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 좀 찾아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일종의 전술적인 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미. 확장 억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 미국과의 갈등은 좀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미국을 자극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근데 아무리 우리가 외교적인 좀 묘수를 둔다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장 억제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하기 위해서 핵무장 발언까지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사실 좀 더 지배적이어야 되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금 뜨악하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나설 참모가 있느냐 또는 참모가 나선들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바꾸겠는가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자꾸 경로하신다니까. 이게 준비된 메시지가 없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준비된 메시지 이상을 어떤 특정 정치인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뒤틀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지속적인 어떤 실수가 나온다는 건 시스템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좀 차라리 수첩공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화법 자체가 약간 그 직장 상사 부장님 회식집 토크 회식 자리에서의 부장님 토크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시는 방식이라서 그걸 옆에서 근데 참모들이 이렇게 제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또 세 네. 번째 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재부 업무 보고였죠. 네, 기재부 업무 보고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노조를 3대 부패로 꼽은 내용이 특히나 지금 파장이 좀 일었는데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다라는 발언은 이 이후에 또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이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도 했습니다.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1월 19일에는 경찰이 이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또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노동 사정 드라이브가 좀 시작됐다라고 네.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부패한 기업, 뭐 부패한 노조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조에서는 특히나 그 공안 정치의 일종이다, 공안 탄압의 일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드리블대로 보면 종북 귀족 노조가 됩니다. 종북과 귀족이 합쳐진.
되게 재밌는 규정이에요. 또 단순한 종북이 아니라 지금 사실 국보법 위반 간첩 혐의까지 나아간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거의 압수수색 한 명 하려고 경찰을 700명이나 동원했었으니까. 예, 국가정보원 쫓기 입으시고. 근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제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이라는 조직의 어떤 존속의 문제가 걸려 있고 또 검찰은 어떤 성과의 문제가 걸려 있고 네. 또 이 상황에서 그 노동과 기업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나 올해는 노동과 연금 이런 본인이 개혁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시행해야 되는 한 해다라고 확실하게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물연대나 네. 건설노조 등을 좀 때리면서 연말 연초에 지지율에서도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자체 평가를 대통령실에서 내리고 있다고 해서요. 자, 그리고 네. 특정 발언뿐만 아니라 소소한 얘기거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개 네, 포인트 그렇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좀 재밌는 포인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중요시하라. 라는 요구사항을 했다라는 점도 사실 사람들이 이게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가야 될 목소리인가 라는 논의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일할 게 너무 많으시다. 네. 바로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의 영어 집착이 이번 그 대통령 연달아 나오는 발언에서 읽혔다. 네. 저도 지금 이 체인지 싱킹이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체인지 싱킹이 국가 정상화 시작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인류 국가가 된다. 이런 오랜만에 발언도 듣습니다. 나왔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그때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글로벌 스탠다드도 뜻을 규정해 줍니다. 이것이 평균치가 아니다. 아. 이것은 선진국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어떤 개념어를 가장 먼저 본인의 정의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 이 그러네요. 발언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외에 또 다른 회의, 그러니까 12차 민생회의에서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이런 발언들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어 집착 같은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번 업무보고 시즌에 특히나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근데 네. 이게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사실 말인데 네. 잘 의미가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국민에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정부 개입이 규제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나도 무슨 얘기일지 궁금해지는. 예. 예전에 그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얘기하면은 좀 멋이 안 나는데,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으로 하면은 멋이 안 나니까. 멋이 안 난다. 네, 또 논란이 되고 한글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용산 되고 대통령 집무실 바로 뒤에가 한글 박물관입니다. 예, 진짜로요. 용산 바로 뒤에가 한글 박물관이에요. 코리안 뮤지엄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야 멋이 좀 날까요? 예. 한글 뮤지엄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한글 박물관인데. 예. 자, 다음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봉우리 연구원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감사, 수사, 감찰 지난해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 정권 차원의 조치들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지금 감찰을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실까지 나섰는지 일단 그저께 MBC 보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2018년 선임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이달 초부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찰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또 나서서 직접 감찰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방통위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춰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과장급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뭐 과장님은 구속되고 국장님도 영장 청구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방통위원들 전부 다 막 감찰, 감사 엄청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감찰은 EBS 유시춘 이사장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2018년에 임명이 돼서요. 2021년에 한번 연임이 돼서 내년까지 임기인데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2018년 임명이 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감찰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일에 이미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까지 했다고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8년에 유시춘 이사장이 선임될 때 이미 그때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유시춘 이사장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자문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면서 이걸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근데 그때 당시 검찰은 유시춘 이사장이 활동했다는 게 캠프에서 유세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식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자문이나 고문 같은. 네. 그리고 당적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거를 방통위가 확인하고 임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서 무혐의를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검찰이 무혐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대통령실까지 나서는 것이죠. 또 하나 아까 저 음성에서 들어보셨지만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이걸 감찰하고 있었어요. 감찰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실까지 다시 감찰, 중복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특정 공직자 비위, 부패 문제가 아니라 기관 자체에 대해서 이 절차적 문제를 감찰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거 맞죠. 근데 여기는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자리란 말이죠. 근데 권성동 의원이나 정부 여당에서 물러나라 하니까 안 물러나니까 엄청나게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를 하더니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네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위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E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진 전체, 즉 KBS, MBC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네, 이 국무총리실의 그 국무조정실에서는요, 사실 EBS 이사회 이사장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죠. 여기에 이사들 선임 절차에도 뭔가 방통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감찰을 1월 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EBS 유시춘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심각하다. 이게 유시춘 이사장이 국가기관을 속이고 임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걸 대통령실로 이첩을 했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더 심각하니까. 총리실에서 대통령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대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EBS 이사장도 사퇴를 시킬 수 있고 또 이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에게도 또 뭔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양수겸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동시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그리고 KBS, MBC 이사진에 대한 감찰도 지금 진행 중인데 MBC 감찰 받고 있습니다. 이사진. KBS, MBC 이사진 네. 지금 감찰 중인데 만약에 지금 EBS 이사장처럼 대통령실로 가거나 아니면 검찰로 또 수사 의뢰가 들어갈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KBS, MBC 이사진에도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것 아닐까 이런 지금 의심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전방위적이다. 근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네, 유선 간첩 조작 사건 당시에 연루가 돼 있었죠. 네, 이분이 공직기강을 간첩을 조작했던 검사님이 공직기강을 잡겠다고 가서 EBS, MBC, KBS 공영방송 이사진을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시다. 영이 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대통령실까지 나선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통위에 대한 압박.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이거 너무 좀 정치적 의도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진행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진이 중요한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방송 자유에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이사 개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개인의 비위를 행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와 또는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직접 해가지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방통위가 받아서 유관기관의 그 감찰이나 감사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나서가지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개인의 자격이나 그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가 뭔가 선임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국무총리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국무총리의 그 행정감독 권한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돼 있다 그래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자유를 맡기고 있다. 내일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지금 방통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 생각이고요. 지금 MBC는요. 감사원이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최대 주주이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는 중입니다. 여튼 하도 뭐가 많으니까 저도 헷갈렸네요. 감사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검찰 총 출동해서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감찰, 조사, 감사, 수사하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핀셋처럼 하나하나 사람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래 구상대로라면 사실 그 한상혁 위원장이 교체가 됐더라면 애초에 뭐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좀 포인트가 맞는 인사들을 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핀셋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핀셋이 너무 이제 여러 군데 난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